2025년 5월 셋째 주 미국 시장. 이번 주에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.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깊이 살펴봤습니다. 네,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죠. 맞아요. 미중 관세 협상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여전한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숨어 있었고요. 엇갈린 신호들도 많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 맥락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이었어요. 네, 5월 12일 제네바 협상 결과죠. 네, 90일간 관세를 확 낮추기로 했다는데 이게 정말 큰 변화잖아요.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145%에서 30%로, 중국은 또 미국산을 125%에서 10%까지 내린다고 하고요. 엄청난 인하폭이죠. 그렇죠.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 20% 관세, 이건 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좀 특이하네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. 다우 지수가 1200포인트나 뛰고 S&P 500도 3% 넘게 올랐으니까요. 와, 1200포인트요? 네, 특히 그 관세 직접탄을 받았던 기업들, 예를 들면 스탠리 블랙앤데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16%나 급등했고요. 16%나요? 와, 네. 그리고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기업들도 다 같이 올랐죠. 분명히 이건 무역 갈등 완화의 긍정적인 신호탄인데, 네네. 빨리 말씀하신 대로 9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, 그리고 그 펜타닐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, 이게 이번 합의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뭔가 좀 조건부 합의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네, 맞아요.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 관세 가능성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안심하긴 좀 이르다,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. 나스닥이 6일 연속 올랐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엔비디아, AMD, 테슬라, 팔란티어 이런 이름들이 계속 헤드라인에 나왔잖아요. 특히 엔비디아랑 AMD는 그 사우디 휴메인이라는 회사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까지 있었고요. 이 열기,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?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S&P 500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섰거든요. 드디어 플러스로. 네. 근데 이 상승분의 약 60%를 기술주가 기여했다는 점이 상당히 상징적이죠. 와, 거의 다 끌어올렸네요. 그렇죠. 일단 앞서 얘기했던 미중 관세 합의, 이게 공급망 안전 기대감을 주면서 큰 힘이 됐고요. 네.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, AI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. AI는 정말 계속 뜨겁네요. 네. 그리고 또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 성장 스토리. 이것도 투자자들 기대감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어떤 안도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딱 맞물린 결과라고 할까요? 그렇군요. 거시경제 안정 기대감에 또 미래 성장성까지. 네. 다만 이게 단기간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른 건 아닌지, 그리고 이 높은 기대치를 앞으로 실적이 잘 받쳐줄 수 있을지,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하긴 뭐든 급등하면 좀 불안한 마음도 드니까요. 그리고 기술주 상승 배경에는 이런 거시경제 지표 변화도 중요했을 텐데요. 5월 13일에 나온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요? 연 2.3%? 네, 맞습니다.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. 와, 이것도 꽤 놀라운 소식인데요.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가요? 네.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 자체는 연준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낮춰주잖아요. 그래서 시장, 특히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죠. 그렇죠. 금리 부담이 줄어드니까요. 실제로 이 소식 나온 다음에 S&P 500하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갔어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렇죠? 보통 인플레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로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나요? 맞아요. 그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시장이 약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. CPI는 낮아졌지만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를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국채를 좀 파는 움직임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.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바꾼 거군요. 네. 그리고 또 앞으로 관세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.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. 이것 역시 좀 엇갈린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참 복잡하네요. 거시경제 지표하고 별개로 개별 기업들 성적표는
정말 제각각이었어요. 네, 이번 줄은 유독 더 그랬죠. 네, 월마트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보다 좋았는데 매출이 살짝 기대에 못 미쳤고 또 CEO가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. 네, 소비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죠. 그렇죠. 반면에 시스코나 디어는 예상을 아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고요. 네, 어닝 서프라이즈였죠. 근데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법무부 조사에 CEO 사임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알리바바는 중국 내수 부진 영향이 좀 커 보였어요. 네, 알리바바는 확실히 중국 경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제약주들 트럼프 대통령 약가 인하 행정명령 때문에 잠깐 출렁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혼란 속에서 어떤 흐름을 좀 읽어야 할까요? 정말 섹터별, 기업별 상황이 극명하게 갈린 한 주였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 사례는 뭐 기업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. 네. 알리바바는 역시 중국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그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죠. 그리고 제약주의 반등은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. 네, 저도 그게 좀 신기했어요. 약가 인하라는데 왜 반등했죠? 그러니까요. 약가 인하라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마도 업계의 그 강력한 로비력이나 법적 대응 이런 걸 예상하면서 실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. 여기에 베팅한 셈이죠.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. 네, 그렇죠.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의 그 간극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주는 미중 관세 합의하고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시장 전반에 좀 온기를 불어넣긴 했어요. 네, 전반적으로는 상승 분위기였죠.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주 쏠림 현상이라든지 엇갈리는 기업 실적, 또 정책 관련 불확실성 같은 복잡한 요인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한 주였다.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앞으로 몇 달간은 미중 무역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, 또 연준의 금융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, 그리고 제약업계의 약가 정책 관련 대응,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. 네, 계속 주목해야겠네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. 이런 단기적인 뉴스나 정책 발표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반응 너머에서 기업들은 그럼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발표되지 않은 그들만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.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시장을 이해하는 데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좋은 질문이네요. 단기적인 뉴스 이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까지 생각해 보는 것.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